그러니까 이게 왜 위기냐 이거지. 그러니까 생각이 참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거래가 막 활발해야 그게 정상인 것처럼 부동산은 거래가 활발한 그런 자산이 아닙니다. 거래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한 곳에 오래 살고 있으면 그게 안정된 거잖아요. 그럼 거래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죠. 그게 안정된 거야. 거래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시장이 혼란스러운 그게 더 위험한 거지. 이게 안정적인 게 거래가 없는 게 정상인 게 부동산이라는 자산이에요. 소장님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한 달 만에 72%나 급감한 2,350건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거래가 급감하게 된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좀 알아두셔야 될 게 11월 거래량이 2,350건으로 지금 집계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종료가 된 게 아니고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11월 거래량은 12월 말까지 신고된 걸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이 이제 12월 딱 중간 지난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15일 정도 더 추가적으로 거래가 신고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 3,000건 이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350건은 확정된 게 아니다. 근데 그렇게 보더라도 직전 달에 8,474건에 비하면은 거래량이 급감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원인은 절대적인 거는 대출 규제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이게 절대적인 원인은 아니다. 우리가 항상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 몸이 약을 먹는다든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효과를 낼 때 몸 상태에 따라서 효과나 반응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라는 거는 어떤 시장의 움직임이나 강세 이런 것들을 조절하기 위한 용도, 수단으로 쓰여지지만 가장 근본적인 거는 시장의 상태예요. 만약에 지금 시장이 폭등장이었다라면 대출 규제가 나왔을 때 저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대출 규제가 굉장히 세게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강세장을 이어가고 거래량도 굉장히 많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든 다른 수단 그러니까 지금 대출 규제가 있는 거는 제도권 하에 있는 대출을 막는 거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사금융을 이용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하고자 마음 먹고 있다라면 어떤 수단을 써서든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강세장이면.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약세장이다. 약세장이기 때문에 이런 규제 효과가 좀 더 확실하게 효과를 발휘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상태가 더 사실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소장님 일반적으로 거래가 줄면은 집값 하락 신호라고 많이들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사고 싶어도 대출이 안 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거래 감소도 같은 의미로 봐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해요. 당연하죠. 이거는 당연한 게 여기에서 그 질문을 가지는 거는 시장에 다른 요인이 들어가지 않은 그냥 완전 시장만의 상태로 만들어진 상황이 진짜 아니냐. 지금 대출 규제는 인위적으로 뭔가 시장에 역할을 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일시적인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일 수 있는데 부동산은 정책이 다른 재화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정책이 어느 정도 유지하고 지속될 거냐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대출 규제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거다. 그러면은 그 질문에 맞게 지금 규제 때문에 거래량이 줄었으니까 규제가 없어지면 거래량이 다시 풀리겠네. 그러면 시장이 또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규제가 이제 과연 빨리 없어질까를 잘 봐야 되는 거죠. 그걸 생각 안 하고 이건 일시적이다. 그렇게 보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냐? 저는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정부의 규제가 정부가 목표한 집값 안정을 달성할 때까지 계속 유지되는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요. 달성해도 더 유지될 겁니다.
달성을 했는데도 계속 유지. 예, 왜냐하면 정부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성격을 네.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투기 시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규제로 인해서 시장이 안정화됐어요. 그런 다음에 규제를 풀어버리면 이 안정화가 유지가 되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예상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규제를 푸는 즉시 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얼마 전에 윤석열 정부 때 우리는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규제를 풀어주면 바로 다시 되살아나고 규제가 가해지면 좀 시장이 침체되고 이런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안정됐다라고 해서 규제를 풀어줬더니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 또 규제를 또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느니 안정되더라도 어느 정도 이게 완전히 자리 잡고 시장에 적응할 때까지는 아마 쉽게 풀어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정화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아니면 이제 좀 이게 안정됐을 때 과하다 싶으면은 다시 살아나지 않을 정도로 살짝 풀어주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는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되더라도 저는 조금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대한민국은 부동산에 대한 좋은 경험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좋은 경험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살짝 풀어주면 다시 또 투기에 대한 열풍이 다시 일지 않을까 좀 생각은 드는데 그 부분은 달라요. 아까 처음에 제가 시장의 강도, 네. 시장의 상태를 먼저 얘기했잖아요. 네. 지금은 시장이 약세장으로 가고 있다. 약세장으로 확실하게 진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안정화 단계를 지나서 이제 어느 정도 정착화 단계를 지나면 그때 규제를 풀어주더라도 시장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대구나 지방 같은 경우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을 없애거나 아니면 또 뭐 여기에다 세금 혜택을 줘요. 그럼 바로 살아날까요? 그렇게는 살아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PD나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 서울시장이 침체장으로 들어가 있는 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방의 도시들은 침체장이에요. 그러니까 침체장이면 침체장이라는 게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가 들어와도 뭔가 좋은 게 있어도 저게 쉽게 살아나겠어? 이런 의문이 드는 거잖아요. 서울시장도 마찬가지. 서울시장도 침체장으로 돌입하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걸 이미 우리는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했는데 지금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거의 한 5년에서 6년 정도 서울시장도 완전히 극심한 침체장을 겪었어요. 그때는 정부가 심지어 내가 돈 빌려줄 테니까 빚내서 집 사라. 이렇게 해도 집을 안 샀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은 왜 벌어졌냐? 침체장이기 때문에. 침체장으로 들어가면 이 대출 규제 아니면 뭐 지금 있는 세금 이런 중과나 뭐 이런 것들 없어진다. 이렇게 해서 변할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규제가 주 원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장의 상태가 변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쉽게 돌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면요. 전세 시장도 좀 매물이 많이 줄어들고 대출까지 막히면서 매매나 전세, 임대 이 모두가 동시에 경직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구조에서 실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 전략이 사실상 거의 없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일종의 착각이나 너무 해석을 확대해서 하는 그런 것인데 지금 전세 매물이나 이런 게 없는 거는 맞아요. 네. 근데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원래 수요가 정상적으로 그대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매물이 줄었어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어긋나겠죠. 그럼 뭐예요? 시장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날까요? 가격이 오르겠죠. 네. 그럼 지금 시장에서 전세 가격이 막 오르고 있냐? 조금 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조금 오른 거하고 막 오른 거하고 막은 아닌 거죠. 지금 오르는 느낌이 막 피부로 느껴지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조용하단 말이야. 그거는 뭐냐면 수요도 줄어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매매 시장뿐만 아니고 임차 시장에서도 수요가 줄어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때 집을 구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지 않는, 물론 매물은 적어서 내가 원하는 물건들을 막 싸게 막 이렇게 골라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네.
가격이 막 급등하는 상황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단 말이에요. 충분히 선택의 여지도 있고 가격도 안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리 겁먹고 막 뭔가 불리하고 이상한 그런 상황처럼 여겨지는 확대 해석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세 시장은 조용하잖아요. 근데 그게 막 뭔가 난리 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난리가 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매수 심리 회복까지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경고를 하더라고요.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거래 위축이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인지 아니면 금융 환경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이게 경고라는 표현을 했어요. 왜 경고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래가 막 활성화돼서 시장이 난리 났으면 좋겠는지, 지금 시장이 안정되어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경고라는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위기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이게 왜 위기냐 이거지. 그러니까 생각이 참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거래가 막 활발해야 그게 정상인 것처럼, 부동산은 거래가 활발한 그런 자산이 아닙니다. 거래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한 곳에 오래 살고 있으면 그게 안정된 거잖아요. 그럼 거래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죠. 그게 안정된 거야. 거래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시장이 혼란스러운, 그게 더 위험한 거지. 이게 안정적인 게, 거래가 없는 게 정상인 게 부동산이라는 자산이에요. 거래가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래 살고 있으면 움직일 필요도 없고 수요가 생기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위기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상식이나 이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설파를 하는 거예요. 정부 네가 지금 이렇게 시장을 옥죄고 누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잘못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는 거죠. 저도 다른 투자 자산처럼 부동산을 생각하다 보니까 당연히 거래량이 많아야지 안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부동산은 오래 살수록 안정이 되는 게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투자 자산은 올라야 좋은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오르기만 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득권층이 굉장히 유리해지는 상품이에요. 근데 필수품이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은 아주 극불리해지는 상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불리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거권을 잃는 거예요. 주도권을 잃고 끌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거 상품을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올리는 거를, 이게 안정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절대 없는 겁니다. 안정된 상황은, 집값은 정부 입장에서는 안정돼야 돼요. 가격이 어느 정도 제자리에 있는 그런 상황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주거 시장에서 안정은 거래가 없고 가격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투자 자산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거래량이, 서울 아파트 시장의 거래량이 크게 감소했다. 그리고 이런 감소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얼마만큼 지속할지는 정확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의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여러분들도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떤 대응을 할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나한테 유리한 포지션을 만들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